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비엔나 미프로입니다. 2009년 2월 14일 오전 2시 25분 하노이의 낀마구리 야시망 시각 한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주차가 되어 있는 렉서스 차량의 창문에서 갑자기 손이 나와 그에게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가 차에 접근을 하니 주인은 온통 피바다가 되어 있었고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경비원은 급히 응급센터로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너무 많은 출혈로 인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피해자는 1967년생이며 사인은 경동맥의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차 안에 있는 재물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차 안에 범인을 잡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서 경찰 수사는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베트남 경찰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으며 피해자가 칼에 찔린 이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사망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망을 넓혀서 이 사건의 목격자를 찾게 되었고 사건 현장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주차장 넥서스 차량을 본 적이 있다는 목격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한 시각 짧은 바지와 곱슬머리를 한 소녀를 태웠다는 택시기사의 제보를 듣게 됩니다. 베트남 경찰은 그 소녀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단정을 짓고 조사를 하였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모든 범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22세 부티 김아잉은 대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응웬 틴친 씨와는 내연 관계였다고 합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도중 2009년 2월 13일 저녁 식사 후 피해자의 넥서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그녀는 차 안에 있는 과도로 그의 목을 찌른 후 도망을 갔다고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까지만 보았을 때는 시정에 의한 평범한 살인사건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석연치 않은 점이 몇 가지가 있었고 그 점으로 인해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게 됩니다. 먼저 내연 관계에 있던 사이에서 억지로 강간을 시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며 과다출혈로 인해서 죽어가는 과정에 800m의 거리를 혼자 운전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가 죽었던 장소가 베트남에서 유명한 코스트 스팟 중 하나인 300낀마 구 불가리아 대사관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피해자가 무언가에 씌인 것처럼 가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며 대사관을 맴도는 원혼들이 새로운 희생자를 찾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를 이곳으로 불러들였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를 떠도는 원혼들이 지속적으로 희생자를 찾고 있어서 계속 불길할 일들이 그 주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의 유명한 귀신의 집 삼맥 낀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백낀마는 베트남의 유명 거리 중 하나인 낀마 스트리트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근방에 수많은 대사관, 구 외교단지, 일본인 거리, 롯데센터가 있어서 유명한 장소입니다. 하노이에서도 가장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곳 중 하나인 이 거리에 수십 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구 불가리아 대사관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1982년 베트남 정부가 불가리아 정부에 대사관 부지로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공사를 시작하여 1991년도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불가리아 대사관은 이전을 하지 않았고 2018년도 5월에 베트남 정부에 다시 그 땅을 반환하게 됩니다. 약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자리는 흉물스럽게 남아서 방치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자리가 원래 어린이들의 무덤터였다. 전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자리였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개발하거나 사람이 들어오고자 하면 그곳을 떠도는 망자들이 사고를 만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밤 늦게 가면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개발을 위해서 불도저가 들어가면 기계가 멈춰버리고 사람이 다친다는 등의 괴담들이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괴담은 2009년 렉서스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 자리를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지만 철거를 하기 위한 시도를 하면 꼭 사람들이 다치는 일들이 발생을 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짜로 그 자리는 귀신이 떠도는 불길한 장소일까요? 아니면 그냥 뜬 구름 잡는 이야기일까요? 저희가 직접 그 장소를 방문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비엔나 미프로입니다. 저희는 일단 피해자가 칼에 찔렸다는 279번 도의건
골목으로 지금 한번 와보았는데요. 시간이 10년이 넘은 탓인지 그때 사건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 거리에서 불가리아 대사관까지 과연 칼에 찔린 채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그 거리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직접 한번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아까 그 살인사건이 일어난 쪽에서 지금 대사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만 보셔서는 이 거리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아파트는 2020년 현재 기준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이며, 그 뒤편에 존재하는 타워는 베트남에서 관광을 오시면 많이 가시는 롯데타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거리는 베트남 내에서 특히 하노이에서도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대사관이 20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의문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79번 도입건 살인 현장에서부터 문제의 불가리아 대사관까지 직접 도보로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저희가 도보로 걷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10분에서 15분 사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거리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는 목에 칼을 찔린 상태였기 때문에 분명 이 거리를 혼자 운전해 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자는 베트남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무언가에 홀려서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일까요? 저희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기 위하여 주위 사람들과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인근 대사관을 경비를 하고 있는 베트남 경찰분을 만나 몇 가지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이 근처를 일하면서 귀신을 본 적이 있는가, 300인마에 대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요. 경비를 하는 경찰분은 저희에게 지금까지 수년 정도 경비를 하였지만 귀신을 보았다, 귀신과 비슷한 물체를 보았다는 것은 한 번도 없었다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경찰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게 된다면 귀신의 흔적을 찾을 수도 있을 거라는 작은 기대감을 품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큰 부지가 보였고요. 그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떠한 귀신의 흔적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문의 출처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저희는 베트남에 있는 신문, 그리고 이 사건을 다뤘던 유튜브 및 여러가지 언론 매체를 찾아보았습니다.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1990년도 베트남에 있는 많은 마약 사범들이 이 불가리아 대사관 부지를 방문하여 저녁에 많은 마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내는 웃음소리 혹은 울음소리가 길을 가던 행인들의 귀에는 귀신의 목소리로 들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상태가 많이 정리되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사관의 바닥에 흙을 파게 되면 그들이 버리고 간 주사기 등이 쉽게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 불가리아 대사관 부지가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에 모종의 약속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는 외교 문서상으로 저희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베트남의 유명한 귀신의 집 300긴마 구 불가리아 대사관에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했을 때는 귀신이라든지 그런 비슷한 거를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주위에 경찰분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 이 귀신의 집의 이야기는 1990년도 마약 사범들이 마약을 하면서 질렀던 괴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귀신의 목소리로 오해를 한 것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이 장소는 베트남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외교 간의 거래로 인해서 불가리아 정부가 이 자리를 사용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빈 공터로 남겨진 것을 저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이 부지가 베트남 정부의 양도로 된 이후 이 부지는 지금 다른 주인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단장을 하고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방송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300긴마는 결국 귀신의 집이 아니었고, 이 부지는 언젠간 비싼 값으로 팔릴 예정이다 라는 것으로 이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